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난 찌질함 충만인데 왜 저런 여성이 안 꼬이지? 이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 진짜 찌질하죠, 그죠? 예, 이 여성이 저절로 꼬이지 않아요. 본인이 찌질하다가 다 본인을 무시하고 가는데 어떤 M자 여성이 우연히 걸려드는 거지 꼬이지 않습니다. 예, 세상은 넓고 희한한 인간은 많다. 희한한 인간이 아니라요. 그만큼 인간이 다양하다는 거죠. 찌질한 놈에게 모성애 느끼는 M자 여성 사연, 여러분. 근데 그 M자 여성이 자신이 심리 독립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찌질한 사람, 찌질한 주로 남성이죠. 전혀 그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괜히 이 잠깐 헷갈리는 M자 여성이 기대하고 찌질하게 계속 살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사연은 뭐냐면요. 여러분 캠핑클럽 이효리 아시죠? 그 다음에 골목식당 백종원 대표 아시죠? 이 두 사람 또는 캠핑클럽이나 골목식당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 뭘까요? 자, 그런데 골목식당, 캠핑클럽,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효리는 JTBC 효린의 민박이 큰 성공을 거둔 후 이번에는 캠핑클럽으로 돌아왔다. 시청률은 아직 4%대지만 초반이라 향후 높은 하재성과 함께 동방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지만 효린의 민박 수준까지는 결코 못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초를 팍 치면 이 글 쓴 분 아주 돌아버리겠죠.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글 쓰신 분은 캠핑클럽 이효리와 골목식당 백종원의 공통점이 진정성이다 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길래 사실은 본인이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싶은 리얼의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본 거지 진짜 에센스를 보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의 심리는 무엇이고 또 이효리, 백종원을 통해 가지고 충족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들의 욕망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백종원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1년 반 동안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최고 시청률이 10%대를 넘었었고 화제성도 매주 방영 후 갖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높다. 한때 예능하면 떠올리던 인물들은 주로 MC들이었다. 이를테면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 신동엽, 김구라 등등. 하지만 최근 들어 이들 스타 MC들의 예능에서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게요? 네, 시대 상황이 바뀜으로써 이 MC들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이 충족할 수 있던 욕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효리와 백종원이 지금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목되는 블루칩이 된 건 무엇 때문일까? 두 사람은 그 방송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지만 공통되는 지점도 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다.
네, 여기서부터 웃기고 앉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충 두 사람이 방송에서 소비되는 방식 뭘까요? 사실은 이 효린의 민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를 소비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대중들이 무엇을 소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는 건 재밌잖아요. 캠핑클럽은 핑클 멤버들이 14년 만에 모여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함께 여행하는 컨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어찌 보면 여행 그 이상의 것이 있을까 싶지만 이효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갱년기를 이야기하고 배란이를 말한다. 물론 농담이지만 그 솔직함의 수위는 확실히 높다. 뭐 아줌마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여름 특집으로 과거 찾았던 식당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인 백종원의 진정성도 화제가 되었다. 그저 한번 방송에서 미담이 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 여전히 잘못된 것은 끝까지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심지어 이대 백반집의 배신 앞에서 분노와 함께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서는 이것이 그가 말했듯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라는 걸 드러내 주었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를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쇼로서 잘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효리와 백종원이 예능 블루칩으로 떠오르게 된 상황은 지금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중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를 원한다는 것,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방송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 캐릭터쇼 시절에 캐릭터라는 가면 뒤편으로 물러나고 했던 MC들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야, 이분 진짜 이효리와 백종원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시는 팬이신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진정성, 착한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분은 유재석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윤호님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윤호님이 더 이상 윤호님의 느낌을 보여주지 않게 된 것은 뭘까? 왜냐하면 그걸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데 진짜 착한 걸까? 그거는 능력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놀고 먹었던 그분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 그냥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신경 쓰는 그 모습이 진짜일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효린의 민박에서 진짜 아주 수도분한 그러면서 이쁜 민박집 아줌마의 역할을 한 거, 그것이 아마 효린의 민박 그거를 잘 보여준 건 아닐까? 그런데 효린의 민박이라는 거는 누구나 효리 같은 이 주인이 있는 민박을 간다는 거는 이건 단순히 방송에 놓는다는 걸 수준이 떠나서가 아니라 텔레비에서 또는 대스타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감자 먹고 고구마 쪄 먹고 또 눈싸움하고 또 장작으로 군방 까먹고 이런 민박집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 자체로 완전히 겨울왕국에 내가 이 새로운 여행을 하는 그런 판타시를 심어준다라는 거, 그거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 다음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가정스러운 인간들 내가 준 레시피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나왔다는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 쳐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진정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식당 해가지고 또는 음식 프로그램 해가지고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 되고 본인 비즈니스까지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고 이쁜 부인까지 없고 애까지 여러 명 낳았다는 저 이 시대의 최고의 성공한 저 인물과 뭔가 내가 삶의 비법을 얻었다라는데 그 준 비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 또 약간 억령력을 발휘해서 지 맘대로 바꿨다라는 인간에 대한, 너는 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시킨 걸 하지 않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적개심, 분노, 이것이 표현됐다라고 이야기는 왜 하지 않고 진정성 이야기하면서 효리와 또 이 백 대표가 진정성 그 자체, 순수한 그 자체, 완벽한 인간,
같은 영웅으로 본다고 착각을 할까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 점 죄가 없다 풀어줘라 라고 하는 인간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구세주가 나타나 도와주는데도 다시 돌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요? 네, 지금 질문 드리시는 분이 바로 이 심리를 그대로 잘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효린의 민박뿐만이 아니라 또 이 골목 식당이든 캠핑클럽이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리얼 캐릭터가 리얼 그 자체로 나타나는 거는 사람들이 리얼이라고 느끼고 싶지 않아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판타시를 소비하고 싶은 게 지금 대중의 욕망인데, 그 판타시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또 그걸 가장 대중들한테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효리, 핑클, 아이돌인데, 아줌마가 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삐까뻔쩍하고 재벌집 아들이나 또는 엄청난 전문직이거나 돈 많이 벌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것도 가수.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 남편은 진국이야. 생긴 거는 뭐 한 교수하고 비슷하게 생긴 수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악플이 좀 달리겠죠. 근데 뭐 그 친구는 저보다는 잘생겼더구만요. 젊었을 때 저 사진을 제가 방송에서 보인다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또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웬만한 연기자보다 더 뛰어난 이 요리 전문가 연기, 또 경영자, 식당 경영자 연기, 그거를 너무나 잘하고 그 자체가 리얼하게 보여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게 식상해서 연기 안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캐릭터를 원하는 모양이네요 라고 어떤 분이 댓글 달았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저거는 설사 가짜라고 하더라도 진짜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진정성의 에센스라는 거죠. 영어에서는 진정성이라는 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 하면 어센티시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진짜 진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진짜 리얼한 리얼리티를 보여주나 리얼하지 않은 것이 어센틱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소비 행위에 있어서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10년 15년 전쯤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무한 도전인 거예요. 와, 도전이 그냥 도전이 아니라 무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무한 도전의 전형적인 그 컨셉이나 그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만화가 뭔지 아세요? 네, 드라곤볼은 끊임없는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전이 끝나가지고 또 도전이 있어, 또 도전이 있어.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나아가는 건, 나중에는 우주까지로 나아가는 황당한 만화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 게임을 하고 만화를 통해 가지고 성장했던, 또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세대들이 겪게 되는 진정성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념적인 모습의 식상한 대중들은 그 속에 숨겨져 있거나 색다른 행동과 발언의 행복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만화영화 또는 만화 또는 게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현실이 마치 판타지 같고, 판타지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나에게 현실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캠핑클럽이나 뭐 골목식당 이런 것들은 마치, 골목식당 말 자체는 얼마나 상당히 진보하고 통념적이야. 근데 이제는 골목식당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거는 프랜차이즈 식당이에요. 프랜차이즈 카페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마치 게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의 세상이 더 실제 같고 내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한테 사는 유일한 기쁨이자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 TV에서 또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
진정성? 네.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네요. 저는 또 다른 쇼라고 생각했는데요. 이효리 방송은 못 봤지만 이효리가 스타이면서 예능감도 있어서 흥미를 유발하는 것 같고요. 백정호는 진짜 요새 대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흐름에 맞는 예능 아닌가 싶어요. 박사님도 언급하신 일본에서 거창한 여행 먹방, 우리가 일본 비싸게 갔으니 사연상도 일본과 비싸게 갔은 거 그런 것 같거든요. 대중이 보고 싶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이효리와 백정호를 통해서 보고 싶은가 봐요. 황심소도 진정성 있는 방송인데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은 외면하는 대중의 심리 아닐까 합니다. 차라리 영화나 소설이 더 리얼한다. 그래서 아마 기생충이 더 천만 관객 쉽게 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고, 그리고 한국 영화들이 너무나 리얼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9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